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행국어 전선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스파르타 모의고사 8회 해설을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 정답률과 오답률 참고해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던 문제들 위주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부터 어려웠네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그는 변덕이 죽 끓 듯 한다. 자, 죽 끓 듯 하다. 자, 끓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활용을 하면 끓듯이라는 어미와 활용을 했겠죠. 그리고 하다. 요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2번 보시면 그는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 자, 하나밖에 없는 할 때 하나밖에는 이 밖에가 우리가 명사 밖이냐 조사 밖이냐가 중요하죠. 조사와 명사 둘 중에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자, 조사 밖에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는의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반드시 뒤에 부정적인 말이 와야 돼요. 부정의 내용이 와야 됩니다. 지금 해석해 보시면 그는 그 집에 하나 말고는 없는, 그것밖에는 없는, 하나밖에 하나 말고는 없는, 자, 없다 부정이죠. 아들이다 자식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뭡니까? 지금 조건에 딱 맞는 조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는 붙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띄어쓰기 하는 밖에라면 바깥에 명사로 쓰인다. 명사 플러스 정확하게는 조사인데요. 자, 명사 플러스 조사로 쓰일 때는 바깥에 혹은 이외에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선 바깥에 이외에가 아니라 그것 말고는 하고 뒤에 부정이 왔죠. 그래서 2번은 붙여 쓰는 하나밖에가 맞고요. 3번, 노인과 아이들마저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자, 아이들마저의 마저는 조사예요. 여러분, 너마저, 그녀마저 할 때 마저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당연히 앞말에 붙이셔야 되고요. 자, 4번, 기차편으로 시골에 내려갔다. 자, 기차편으로 할 때요. 편은 의존명사. 그러면 항상 의존명사는 띄어쓰기 하죠. 그래서 기차와 편은 띄어쓰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보도록 하죠. 글쓴이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먼저 글쓴이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이 글의 주제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먼저 주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반대할 만한 반론을 펼칠 만한 질문을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할 때 그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는 명제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한 인간은 존엄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 항상 그러나 뒷부분이 중요하죠.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높은 도덕성을 발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는 비교적 적을 것이며 따라서 존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도 크게 제한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달한 소수의 인격자들을 존엄한 존재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란 도덕성이 높은 인간이 아니고 앞으로 성숙해질 혹은 앞으로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가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럼 주제는 높은 인격,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고 앞으로 도덕성을 갖추고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말할 것이다 라는 게 주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론, 반대 입장이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어떤 사람이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혹은 인간다움을 잃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야, 너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보고 판단하려고? 도덕성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도덕성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면 가능성은 앞으로의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 뭐 보고 판단할래? 라고 반문을 한다면 이것은 주제에 대한 반문이 맞아요. 자, 2번, 소수의 높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을 똑같이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냐?
자, 지금 이 글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존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존엄한 사람이다 혹은 인간다운 인간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2번은 지금 도덕성이 높냐 그렇지 않냐를 비교하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2번은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답은 2번이 돼야 되고요. 3번, 단지 도덕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만으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할 수 있는가?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으면 존엄한 인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 4번째,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예,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 어떻게 판단할 건데?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자, 문맥에 혹은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죠. 표준 발음으로 올바른 걸 찾으라고 했어요. 1번 말장난. 자, 말장난. 장난이 아니라 장난입니다. 말장난. 교과서. 이것도 과서가 아니라 과서. 불법행위. 불법 아니죠. 불법은 항상 예사소리를 발음하죠. 불법행위가 되죠. 불법행위. 버라고 발음하셔야 되고요. 4번의 순념소는 수 밑에 시옷이 들어감으로써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순념소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워야죠. 외워야죠. 예사소리 아니고 예사소리이고 된소리 아닌 것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좀 여러 개 추려드리잖아요. 걔네들은 따로 외우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은 여러분이 대체로 정답률이 높았는데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하죠. 논지전개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괴테가 말하는 진정한 인간성은 그의 삶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인간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결하고 선량하며 동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그 바탕에는 내면 세계를 부단히 성찰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일구어가는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품성을 두루 갖춘 인간성을 괴테는 자연과 유사한 상태로 간주하였다. 자, 이 부분은 진정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의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째 문단. 한편 괴테는 인간의 목표가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괴테는 집단의식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에 속한 채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떠오른다. 자, 어떤 문제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칙만을 내세워 집단을 개인의 우위에 두면 진정한 인간성이 개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조직사회에 종속됨으로써 정신적 독립성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바로 뭡니까? 괴테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는 현대의 공기를 마셔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인간성을 추구해야 하고 물질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버리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를 배제해버리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문제점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의미를 밝힌 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해결 방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2번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답은 2번이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5번 다음 글을 속담에 적용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도로의 확장이나 신호체계의 개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더 많은 투입과 정책, 기술 개발에 의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극심한 혼잡과 정체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뭡니까? 투자를 해 간접 자본을 투자해서 좋게 만들어 놔봤자 또 똑같아지고 또 심해질 것이다. 결국 뭐예요? 근본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그냥 문제점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근본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 답은 3번 아랫돌 빼서
윗돌된다. 계속 그냥 그 수준, 그 눈앞에서만 조금 해결하는 거지 결국 나가면 또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란 얘기지요.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뭐예요? 얕은 꾀로 사람을 속이려는 거죠. 2번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뭐예요? 이거는 안 좋은 사람 더 안 좋아지게 만들고 화난 사람 더 화나게 만드는 거 얘기하죠. 4번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쉽죠?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지고 문제점이 이미 생긴 이후에 대책을 세워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하죠.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 및 그 예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1번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말은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 딱하다 씨름 없다. 문제 없고요. 2번 명사 뒤에 이가 붙으면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아니고요. 밝혀 적지 않는다가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개념을 외우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옆에 예가 틀렸어요. 자, 목 뒤에 아치 접사가 결합되면 당연히 이게 발음하면 목사치가 돼야 되지만 얘는 예외의 경우라서 모가치로 발음하고요. 실제 적을 때도 모가치로 적는 단어예요. 그죠? 예외의 경우로 발음으로 예외의 경우로 목사치가 아니라 모가치로 발음이 예외라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버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표기법 안 됩니다. 이 단어로 표기하는 거니까 단어 표기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아치 아니고요. 가치로 적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틀렸다. 정확하게 고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리고 가치가 맞습니다. 자, 3번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 같은 글자로 적어라. 쓱싹 맞고요. 4번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어깨 맞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바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네요. 자, 1번 그는 백증이 있다. 여러분 이 문제도요. 그냥 암기해서 푸는 우리가 이제 표준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빈출 관용어구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단어 암기로 보셔야 돼요. 즉 표준어 암기로 보셔야 돼요. 백증 아니고 벽증이죠. 2번 닥달하다는 쌍기역 받침에 달 하다가 맞습니다. 받침을 꼭 쌍기역으로 하셔야 되겠죠. 닥달하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앞불싸. 자, 이 앞불싸는 앞불사가 아니고요. 앞불싸로 된소리 적으셔야 됩니다. 4번에 하마터면이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8번은 여러분 잘 하셨는데요. 자, 이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시오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 들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들이십시오는 일단 하십시오체 사용하는 상대 높임법이고요. 그 다음에 들이다가 사용된 거 보니까 객체 높임도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1번 객체 높임이 드러난다. 예, 맞아요. 객체 높임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여쭈다, 아래다, 사래다. 객체 높임의 서술어 맞죠? 자, 그다음 두 번째요. 화자는 청자보다 윗사람이다. 자, 하십시오체를 쓴 거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어야 하십시오라고 존대를 하는 거죠. 만약에 말하는 사람, 화자가 청자, 상대보다 윗사람이라면 드려라. 드리게 이렇게 반말을 했겠죠. 근데 드리십시오 했기 때문에 청자가 상대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화자가 더 아랫사람이죠. 그렇다면 화자가 청자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야죠. 윗사람 안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화자보다 객체가 윗사람이다.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되는 즉 이 드림을 받는 사람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화자가 드리십시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드리다라고. 만약에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는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드리다 한 거고요. 4번 하십시오체 아까 얘기했죠. 하십시오체 상대 높임법.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접사의 의미 문제인데요. 여러분 많이 틀리셨어요. 자, 다음 밑줄 친 접사의 의미가 이질적인 걸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1번에 뒤끌다, 마구 끌다. 2번에 뒤엎다는 뒤집어서 반대로 엎었다. 3번에 뒤덮다는 마구 몹시 덮었다. 4번에 뒤섞다도 마구 몹시 섞었다. 즉 1번, 3번, 4번은 몹시, 마구 이런 뜻인데
2번에 뒤엎다는요. 반대로 뒤집어서 엎었다, 뒤집다, 반대로라는 뜻이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접사도요. 결국 외우는 거죠. 접사의 뜻은 암기해야지 여러분이 그냥 단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서 단어들 보시고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이요.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 나타나 있는 걸 찾으라고 했죠. 자, 밑줄 친 부분만 보죠. 어차피 표현법 문제니까요. 자, 벌레 소리에 푸른 달빛이 배어 흐르다. 소리에 빛이 흐른대요. 청각과 시각을 섞어 주었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그럼 1번부터 4번 중에 공감각적 심상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노래나 울음은 청각인데요. 푸르는 시각이니까 이게 바로 시각과 청각이 섞인 공감각이 되겠죠?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선택지에서는 공감각적 심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답은 1번. 자, 11번 보도록 하죠. 11번 상당히 잘하셨어요. 다음 외래어와 순화어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1번이 답이죠. 자, 괄목할 만한 브랜드들을 갖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상표라고 하셔야죠. 당연히요. 붙임딱지는요. 스티커를 붙임딱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12번이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종류의 안긴 문장이 포함된 거. 자, 문장의 짜임새 문제네요. 자, 그 일은 내가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니? 내가 하다 서술어가 하기로 변했어요. 자, 어미가 기로 변한 것은 명사절이죠. 명사절. 자, 1번부터 4번 중에 명사절 찾으시면 됩니다. 1번. 그녀가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이거는 그냥 누가 어떻게 했다. 혼문장이에요. 절을 하는 문장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번. 여름이 되어서 매미가 많이 늘어났다. 뭐뭐해서 뭐뭐하다는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기도 하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부사절을 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뭐해서 뭐뭐하다의 구조에 뭐뭐해서를 부사절로 보는 학설이 있고요. 뭐뭐해서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에 이제 종속절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인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명사절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은 문제될 게 없고요. 3번.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다가 지각을 했다. 자, 이건 어때요? 밥을 먹다가 뭐뭐 하다가 뭐뭐 했다. 이것도 원인 결과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4번. 우리는 그가 좋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이때 서술어 끝에 알고 있었다와 앞에 좋은 사람이다의 좋다. 좋다가 좋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관형절이 있는데 뒤에 다시 사람이다가 사람임 됐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명사절도 같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가 좋은 사람이다를 그가 좋은 사람임으로 표현했으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 보시면 되겠죠. 미음 어미로 끝났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이요. 다음 밑줄 친 단어를 한자어로 바꿨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는 곧잘 하셨으니까요. 제가 좀 빠르게 보면 그녀는 500여 쪽에 달하는 장편 소설을 끝냈다. 비는요. 비자가 갖출 비자예요. 완벽하게 갖추다의 뜻이니까 끝내다랑은 상관없겠죠. 뭐 끝냈다면 완성했다 정도가 좋겠죠. 그죠? 완자는 그대로 쓰되 성자는 이룰 성자를 써서 완성하다가 더 좋은 의미겠죠. 그래서 완성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았고요. 자, 14번. 문맥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게 뭐니? 라고 했네요. 자, 봅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삐리리 되면서 공론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최근 방송 편성이 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갈등이 어떻게 되었다 해서 가장 어울리는 거. 자, 1번 단어는 뭡니까? 표출이죠. 겉표자에 나갈 출자를 써서 겉으로 드러나다의 뜻을 갖는 표출. 그럼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다, 겉으로 나타나다, 표출. 맞죠? 1번은 자연스러워요. 근데 2번은요. 유출. 흐를 유자에 나올 출자 유출이죠. 흘러나가다의 뜻이에요. 흘러나가다. 즉 밖으로 흘려내보내다의 뜻이 유출이에요. 유출시키다, 유출하다 할 때. 이거는 유출이 아니라 갈등은 표출이죠. 그죠? 답은 1번 하셔야 되고요. 3번은 배출하다. 밀칠 배자에 나갈 출자네요. 배출하다. 자, 배출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은 뭡니까? 반출이네요. 운반하다 할 때 옮길 반자를 쓰네요. 자,
반출. 이거는 운반해서 옮겨놓다의 뜻이니까 갈등을 운반하진 않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이요. 자, 15번 문제 많이 틀리셨어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거리가 먼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 앞 문장만 보시면 다 되는데요. 밑줄의 바로 위 있는 이러한 마을 제의는, 여기부터 볼게요. 이러한 마을 제의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곳도 있다. 마을의 제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대요. 그럼 옛날 것을 계속 오늘까지 이어왔다는 단어와 관계가 없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계승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계승. 자, 계승은 뭔가요? 문화유산이나 무슨 업적 같은 거를 물려받아서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을 제의가 계승되는 건 맞죠? 자, 2번 전래. 전래는요, 역시 이것도요, 예로부터 이어져서 내려왔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괜찮고요. 3번 전승. 풍속이나 제도 같은 걸 이어받아서 계속 물려준다는 뜻으로 전승. 제의가 전승되었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런데 4번 전파. 자, 전파는요, 널리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전하여 퍼뜨리다. 예로부터 제의가 전하여 퍼뜨렸다? 아니죠. 이어받았다, 물려받았다가 좋겠죠? 안 어울리는 거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이요. 문장의 구성이 다른 걸 찾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회사에 가는 그녀를 보았다. 그냥 회사에 가는 그녀를 보았다니까, 자, 서술어 보다 그리고 앞에 가다 두 개가 있어요. 문장의 구성이란 짜임새고요. 짜임새를 볼 때는 항상 서술어부터 다 찾아서 짜임새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끝에 보았다 서술어와 앞에 회사에 가다 서술어 두 개가 있는데, 앞쪽에 가다 서술어를 가는으로 관형형 어미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2번 격렬한 운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서술어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앞에 격렬하다 있는데요. 격렬하다가 격렬한 해서 관형형 어미 역시 니은을 만났기 때문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 있고요. 자, 3번 그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만두다와 앞에 다니다 두 개의 서술어가 있는데, 이 중에 다니다가 다니던 됐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관형형 어미 던이 붙은 관형절이 됩니다. 그런데 4번은요. 영희는 바람이 통하도록 문을 열었다. 자, 서술어 열다 그리고 앞에 통하다 두 개가 있는데, 통하다가 통하도록 됐죠. 자, 뭐뭐도록 뭐뭐 하다는, 자, 이 뭐뭐도록 뭐뭐 하다에서 1번 요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종속절이다 라고 보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도록 어미를 쓰면 그건 부사절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사실 이거 두 가지가 다 학교 문법에서 답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출제자 마음입니다. 이거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내도 그거 우리가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봐도 뭐라고 못해요. 왜? 두 가지가 어차피 다 똑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 문법 자체가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두세요. 뭐뭐 도록이나 아니면 좀 더 참고하면 뭐뭐 아서어서 이런 것도 앞에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얘네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요거를 우리가 부사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뭐로 보더라도 위에 있는 관형절들하고는 다른 거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고요. 자, 여러분 17번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이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그 단모음 표가 되겠죠. 요건 그냥 빠르게 모음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전설과 후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외울 때는 전설, 후설은 다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눠져서 외우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 고, 중, 저, 그죠? 그 다음에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암기법은 무엇인가요? 자, 평순 모음, 후설 모음을 고, 중, 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비명 소리로 외우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비명은 원래 악 하지만 천천히 돌려보면 으악 이렇게 천천히, 그죠? 으악 빨리 하면 으악 이렇게 되는데, 으악 하지만 천천히 하면 으악. 그래서 으악 비명 소리예요. 으악.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으악 적으시고요. 단 전설 쪽에는 후설에 비해서 이모음 하나씩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으악에다가 이모음만 추가하세요. 으악, 으악 똑같이 외우시고요. 이모음만 요렇게 추가하되 여기 의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이모음으로만 하나 대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하고 이가 대응되는 관계에서 으악, 으악을 똑같이 쓰시고요. 이모음들만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어떻게 외웠나요? 원순 모음의 맨 위에는
위가 있다고 외웠죠. 원순 모음의 맨 위에는 위가 있다고 외웠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 모음을 빼고 적으면 되니까 우를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하나 남은 게 외 모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 모음을 적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에, 외, 우 2번이 돼야 돼요. 그죠? 들어갈 거 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요 표는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연히 시험을 풀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18번인데요. 요거는 다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의문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요건 여러분 그래도 곧잘 푸셨는데요. 요 내용의 이해를 위한 의문이니까 일단 주제 먼저 파악하시고요.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고 배웠고 그가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이야기 또한 배워서 알고 있다. 그래서 악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아마도 이 말을 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였기 때문은 아닐까?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 버린다. 나보다 더 현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라면 당연히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아직 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합리적 생각을 포기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부당한 제도와 법에 대해 저항했던 행동들이 오늘에 와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 이 부분이요. 부당한 것에 저항하면 오늘날은 정당하대요. 소크라테스는 부당해도 악법도 법이니까 부당해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요? 부당한 것에 저항하는 게 정이고 맞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소크라테스 시대랑 오늘날하고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를 글쓴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법을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논리를 필요로 하지만 당시에 공인되었던 법에 대한 회의나 저항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경을 잠시 미뤄둔 채 접근해야 한다. 합리적 사고가 권위에 압도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현대 악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저항해야 맞는 게 됐다. 그럼 도대체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무조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소크라테스는 안 좋은 법도 진짜 지켜야 된다고 말한 걸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원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소크라테스는 어떤 상황에서 악법이 법이라는 말, 악법도 법이란 말을 하게 되었을까? 예,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게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2번 죽음 이후의 세계, 3번의 서양 철학사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위치, 4번의 소크라테스의 삶,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기억과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담고 있는 구절이 뭐냐라고 했네요. 자, 이거 허난설원의 규원가. 허난설원은 시집을 잘못 가서 바람둥이 남편을 만나서 집에 맨날 안 들어오고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을 적은 가사가 규원가지요. 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자, 3515 28에 16 16살을 겨우 지나고 천연여질 타고난 아름다움이 저절로 일어날 때 이 얼굴, 이 태도로 나의 얼굴과 나의 이 그 자세, 뭐 나의 이런 모양으로 백년기약 남편과 혼례를 자 영원히 함께하자 혼약을 하였는데 연광이 후르라고 조물이 다시하여 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를 해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진하듯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진하듯 한다는 건 상당히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그냥 시간이 쏜살같이 흐른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시간이 아주 빨리 갔대.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고구나. 눈처럼 하얗고 꽃처럼 곱던 내 얼굴은 어디로 가고 아주 쳐다볼수록 보기 싫은 가증한 그런 아주 안 예쁜 얼굴이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복원이 어느 힘이 날 괴소냐.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참 이 얼굴을 어떤 사람이 사랑해 줄까 싶다. 스스로 참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스스로를 탓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결국 뭐예요? 자기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늙어버려가지고 추한 모습이 되어서 나는 정말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구나라고 지금 자책하는 거예요. 그죠? 335 야유원에 새 사람 나단 말가. 자, 335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야유원 기생집에 새로운 사람이라도 왔단 말인가? 새로운 기생이라도 왔단 말인가? 자, 기생집에 새로운 기생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줄만 더 읽고 문제 풀어볼게요.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자, 꽃도 피고 날도 저물고, 즉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정처 없이 밖으로만 나가 있어. 남편이 백마금편,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흰 말 타고 금채찍 들고 어디를 그렇게 머물고 다니냐는 얘긴데, 흰 말에 금채찍이라면 요즘은 명품 양복을 쫙 빼입고 뭐 한 람보르기니 정도? 그 정도의 스포츠카를 딱 몰고 다니면서 야타 이렇게 하는 거죠. 남편이 그런 남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유원의 새 사람, 즉 기생집의 새 기생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유사한 걸 찾으라고 했죠. 자, 1번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드신들 긴 이 땅 끝이리까 나난.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정석가에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서 깨져도 구슬을 이어주고 있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것은 님과 나와의 믿음을 끈에 비유한 내용이니까 여기 기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번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아질과 배내어 노한다 사공아.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띄워놓은 거니 뱃사공아? 라고 물어본 것은 기생 여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3번 내 가시 아질과 내 가시 럼난디 몰라서 열배의 아질과 열배의 연진다 사공아. 너의 아내가 음란한 줄 몰라서, 럼난디는 음란한 줄을 몰라서 열배 떠나는 배에 손님을 태웠니 뱃사공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네 아내가 음란하다 그냥 이런 내용이니까 기생이나 새로운 여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4번이요.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너편 고질,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아질과 배 타들면 겉골이다. 나는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럼 이건 뭡니까?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는다는, 여기서 꽃을 꺾는다는 게 새로운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기생집에 새로운 여자가 온 것과 대동강 건너가서 꽃을 꺾는다는 의미는 둘 다 새로운 여자를 사귄다는 문맥에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20번이요. 자, 다음 내용에 엄마에게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엄마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고 싶어서 안달했다. 일주일에 2번씩 담임선생한테 전화를 걸곤 했다. 그러나 엄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허벅지에 담뱃불 자국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최기표 이름은 알고 있었으면서 최기표가 어떤 아이인지 진정 모르는 어른들에게 내 상처를 보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 못해 하나하나 학교 생활 다 알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도 내 몸에 있는 담배 자국을 못 봤대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많은 걸 알려고 하지만 정작 가까이 나에게 있는 걸 발견을 못했어.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자, 1번이요. 불림 문자라고 써져 있네요. 자, 불림 문자는 뭡니까? 굳이 문자, 글을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니까 엄마하고는 좀 다르고요. 자, 2번에요. 등하불명,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이죠. 답은 당연히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동가홍상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이왕 같은 조건이라면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자, 마이동풍은 뭡니까? 말 귀에 봄바람이 분대요. 이거는 우이독경하고는 달라요. 마이동풍 말 귀에 봄바람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엄마한테 제일 어울리는 건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소 좀 빠르게 여러분에게 해설을 다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열심히 한 번 더 보시고요. 오답 노트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